글로벌 세미나의 네트워킹이라고 아주 노골적인 용어를 쓰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적절한 저희 세미나의 명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 세미나의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관들과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들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사무국장 공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마곡 M+ 허브 2층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M+ 허브에 입주하면서 엑셀러레이터들과 창업가들 간의 접점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들이 글로벌 진출할 때나 혹은 투자를 유치할 때 엑셀러레이터가 항상 중요한 존재로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협회가 이 마곡 M+ 허브에 입주해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주변 생태계에 있는 창업가들을 위한 엑셀러레이터와의 접점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정기적인 포럼 그리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엑셀러레이터들 그리고 글로벌의 창업 지원 기관들하고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IR이라는 정기 IR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투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협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에는 직접 글로벌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이 M+ 허브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 세미나 앤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해외 지금 오늘은 홍콩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일본도 있고 중국 그리고 대만이나 다른 기타 여러 글로벌 지역에 있는 창업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주는 기관을 모시고 현지의 그 기업들이 도움받을 만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지 진출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등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이후에는 엑셀러레이터 한 곳을 초청을 해서 그 엑셀러레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가 투자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파이어사이드 챗 형태의 토크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 1, 2 나눠서 진행을 하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저희 M+ 허브 모시고 한번 인사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팀장님은 안 오시고 저희 담당 매니저께서 인사 말씀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저희 M+ 허브 담당자님 맞이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지정학 마곡혁신지원팀의 서하연철이라고 하고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와 함께 초기 기업들의 엑셀러레이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매달 저희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에 강연까지는 아니지만 이 홍콩이라는 지역에 투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콩은 참 익숙하지 않은 동네여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장사이신 이후에 와이나처라는 곳이 또 여러분들께 와이나처가 어떤 곳을 하는 엑셀러레이터인지 발표를 할 텐데 와이나처도 한때 홍콩에서 많은 컨퍼런스를 개최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슈들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홍콩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번번이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투자청의 조은아 매니저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 M+ 글로벌 세미나 앤 네트워킹 1회차 1부 스타트업을 위한 홍콩 진출 방법 및 지원 관련 발표를 맡은 홍콩 투자청 한국 대표부의 조은아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먼저 홍콩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와주신 스타트업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첫 오프닝을 저희 홍콩 투자청에게 맡겨주신 서울 창업허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홍콩의 장점,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외강화호 대망구 및 아시아의 기회, 홍콩 진출 한국 기업,
홍콩 사업체 설립 절차, 마지막으로 홍콩 투자청의 역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저희 홍콩 투자청 스티븐 필립스 청장님의 간략한 홍콩 소개 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Stephen Phillips from Invest Hong Kong, where we help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set up and grow in our city. Hong Kong is a leading international city and a vibrant financial and innovation hub. It's an amazing place to live and work at the very heart of Asia, the engine of global growth. Opportunities abound. The Guangdong, Hong Kong, Macau Greater Bay Area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regions of the world. And of course, China is the second largest economy. And the dynamic countries of ASEAN offer a diverse array of both business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Career opportunities are equally diverse. Multinationals and leading-edge startups are looking for high-quality talent in sectors like innovation and technology. Think AI, think data science, think life sciences, as well as in fintech, creative industries, and in the financial, legal, and professional services sectors. What's more, Hong Kong has measures to simplify the path for high-quality talent like you to work and live in Hong Kong. So if you want to explore new opportunities and new horizons in our amazing city, contact Invest Hong Kong right now. 네, 자, 홍콩의 장점입니다. 다들 홍콩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이 우리 기업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인 금융과 무역, 물류 거점 지역인 동시에 중국 시장의 교두보라는 지역 경제 특성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홍콩은 120여 개의 항공사가 이용하는 핵심 항공 허브로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연결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 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에 꾸준히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제공항은 에어 카고위크가 주관하는 세계 항공화물 어워드에서도 2022년 올해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볼 때 단일 도시 기준으로 홍콩이 1위를 항상 차지했었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곳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화권 사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홍콩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100여 개가 넘는 그 한국 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아세안 쪽이 더 사업이 크다고 하시면 다른 국가를 또 고려를 해보시라고 하고요. 중화권이 더 사업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홍콩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콩은 One Country, Two Systems라고 해서 일국 양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현재 1997년 중국에 귀속된 홍콩 그리고 1999년에 귀속된 마카오에 적용되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42년 아편전쟁 때 청나라가 영국에 패하면서 난징 조약에 의해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영국과 중국의 국교가 수립이 되면서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됩니다. 이때 영국이 내건 조건이 향후 2047년까지 50년간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영국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이지만 모든 시스템은 영국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세금 시스템도 모두 영국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서 매우 간단합니다. 법인세는 16.5%인데요. 투티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이 200만 홍콩 달러 약 하나로 3억 원 미만이면 법인세가 절반인 8.25%로 낮아집니다. 개인소득세, VAT 이런 것도 홍콩의 경쟁지라고 볼 수 있는 중국 본토와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콩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부동산세도 없고요. 배당세, 원천징수세 이런 세금이 없습니다. 홍콩은 세계적으로 이제 상위권의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2년 세계 경제자유도 연간 보고서에서 홍콩이 전 세계에서 경제 활동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다시 한번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 발간 이래 줄곧 상위권을 이제 지켜왔는데요. 홍콩은 특히 5가지 평가 분야 중에서 국제 무역 자유도와 규제 부문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 생태계 2위, 가장 선호되는 중재지역 3위, 글로벌 금융센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제14차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Dual Circulation, 쌍순환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경제 구도를 구축하고 국민의 소득 향상을 주요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이 무엇이냐? 기존의 그 중국의 수출 투자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수 중심의 성장, 그리고 개방 확대를 위해 국내 대순환 전략을 중심으로 해외 국가와의 무역, 투자, 기술 협력 이런 국제 대순환을 상호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입니다. 이제 홍콩은 쌍순환 전략에서 국내 순환의 주요 참여자 그리고 국외 순환의 촉진자로 이 기획을 통해 홍콩의 국제 금융, 무역, 교통지, 아태 지역 중재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항공 허브, 국제 혁신 기술센터, 지역 지식 재산권 무역센터, 문화 교류 센터로서의 신규 역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홍콩의 새로운 행정수반으로 존 리 행정장관이 당선되었습니다. 매년 홍콩 행정수반이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2022년 10월 존 리 행정수반의 첫 시정연설에서 하이라이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아시스라는 전략적 기업 유치실 설립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금융기술, 제조업 관련 기술, 신에너지 기술 등 홍콩의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홍콩으로 유치를 지원하고 협상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해당 기업들이 홍콩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토지, 자금, 조세, 투자와 관련된 특별 지원 조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이라든지 자녀 교육 혜택이라든지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탤런트 서비스 유닛, 인재 서비스 부서 신설입니다. 글로벌 인재의 홍콩 진출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립이 된 거고요. 이 탤런트 서비스 유닛은 홍콩 이민국과 협력을 하여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아래 접수된 지원서를 처리하고 또 홍콩에 진출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이제 우수 인재 취업 비자 탑 탤런트 패스 스킴을 새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8일부터 신설이 되었고요. 신청 대상은 이제 오퍼를 받지는 못했지만 홍콩에 취업을 해서 자리를 잡기를 희망하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조건으로는 비자 신청일 직전 소득 금액이 좀 높아야 하고요. 250만 홍콩 달러이거나 신청일 직전 5년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면 보통 그 홍콩 입국 이후 별다른 조건이 없이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24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으로의 취업이나 또는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그 청년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금융 중심지 역할 강화입니다. 혁신기술 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를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100억 홍콩 달러의 그 펀드 계획을 출범할 예정이고요. 패밀리 오피스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라이선스 도입 이런 혁신적인 그런 그 계획을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홍콩은 중국 본토와 아시아 진출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을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9천여 개 이상의 해외 기업들이 홍콩에 실질적인 법인을 설립을 해서 세일즈, 마케팅, R&D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모기업 이제 홍콩에 진출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홍콩에 왜 진출을 했는지
해보았을 때 뭐 홍콩의 지리적 위치, 간단한 세제, 낮은 세율, 자유로운 정보 이동, 높은 수준의 인프라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홍콩 스타트업 생태계를 봐보면요. 홍콩 스타트업 수는 2018년 2,625개사에서 2022년 3,985개사로 52% 증가했습니다. 인큐베이터나 공유 오피스 등 스타트업의 입주 공간 수도 2018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또 스타트업 고용 인원 수도 이제 2018년 대비 56% 증가하였는데요. 이제 홍콩 스타트업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외국인 창업이 26%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창업 유치에도 적극적입니다. 또 홍콩 정부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이제 홍콩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간 경제 성장의 이제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1,50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또 폴 찬 재정장관 역시 홍콩 내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향후 5년에서 10년간 혁신과학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군,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홍콩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2022년 기준 홍콩은 9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라라무브는 화물 운송, 배달, 퀵서비스 등 O2O 서비스를 120여 개의 도시에 제공하고 있고요. 센스타임은 얼굴, 사물인식 이런 AI 솔루션으로 2014년 설립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3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 위랩, 또 물류 플랫폼 고고엑스도 유니콘 기업입니다. 또 아마 홍콩 여행을 검색하면 크루기 가장 많이 뜰 텐데요.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 투어, 교통편 체험을 보여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업체인데 2014년에 홍콩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창업을 하였고요. 4년 만이 2018년 유니콘으로 등극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 내 주요 벤처 캐피털의 투자 기금,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요. 핀테크, AI, 사스, 빅데이터, IoT 등 기술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이런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상은행이나 보험, 스마트 물류, 디지털 기업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VC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방대한 VC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만 투자를 하는 VC도 있고 확장 단계에 투자를 하는 VC도 있고 또 후발 기업이나 아니면 프리 IPO 단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하는 기업 벤처 캐피탈도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진출 단계에 따라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홍콩 사업에 대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고 또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또 홍콩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크, 홍콩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데요. 또 사이버포트, 이 두 곳은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 지원이 말 그대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지분을 양도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더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일부는 기업 또는 VC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 전에 장단점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홍콩 과학기술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인데요. 홍콩 과기원은 첨단 기술 기반 홍콩 진출 기업과 현지 창업 기업이 홍콩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펀딩 그리고 실험실 임대 등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 문을 열었고요. 현재 국내외 스타트업 650여 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스타트업은 850여 개사에 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계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 홍콩 과학기술원의 경우 홍콩에서 R&D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꼭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대표부에서도 홍콩 과기원에 입주해 있는 한국 기업 2개와 이제 줌으로 온라인 미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건 추후 케이스 스터디 발표에서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포트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이고요. 홍콩의 이제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인류 창업 단지입니다. 또 홍콩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과학기술 기업 약 1,800여 개사가 멤버로 모여 있고 특히 뭐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e스포츠, 스마트 리빙 이런 홍콩 산업 유망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에 입주한 그 스타트업 중에 핀테크 기업이 약 350개사로 홍콩 현지 최대 규모의 핀테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포트는 현재 사이버포트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펀드,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등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의 초기 사업화부터 안정적인 기업 운영 그리고 또 해외 시장 개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이버포트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펀드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지원금이고요. 6개월 동안 뭐 기업의 운영 방식, 뭐 사업의 창의성, 뭐 혁신성을 평가해서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1,600만 원 정도의 시드 펀드를 3차례 지급합니다. 또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서 2년간 최대 5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사이버포트 입주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뭐 홍콩 사이버포트는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등과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뭐 현지 스타트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임대료가 아주 비쌉니다. 근데 이 두 곳은 모두 코로나 기간에는 또 스타트업들의 사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년간 임대료를 전면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 사이버포트는 특히 뭐 공유 오피스 공간 내 자유좌석으로 하면 월 13만 원 정도, 또 작은 그 한 2, 3인용 사무실을 임대하면 월 60만 원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공실이 있어야겠지만요. 그래도 두 곳 모두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곳 모두 홍콩 내 대학들과 연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정기적인 네트워킹 행사 활동을 개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행사가 홍콩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행사가 이 스타트미업 홍콩 페스티벌인데요. 주로 상반기에 열리는데 올해는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홍콩의 스타트업 환경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R&D를 하신다 하면 많은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홍콩 정부는 2017년 약 20억 홍콩 달러, 하나 약 3,100억 원 규모의 혁신 기술 벤처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는 정부 단독 투자 지원이 아닌 홍콩의 다수 벤처 캐피털과 함께하는 혁신 기술 스타트업 대상 정부 민간 공동 투자 펀드입니다. 이제 조건은 모든 이런 펀딩을 받으려면 홍콩의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고요. 홍콩에서 혁신기술 사업 R&D를 하거나 제조를 할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 2019년 1월에 출범한 파트너십 리서치 프로그램은 홍콩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에 맞는 그런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대학 산업 연계 프로그램과 혁신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합병된 거고요. 사기업과 연구개발센터 또는 대학과 같은 지정된 그 지방 공공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수행하는 응용 R&D 사업을 지원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후원하고 프로젝트당 이제 맥스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최대 3천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50억 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스킴은 1:1 매칭 기반 펀드로 신청 기업이 이제 지정된 연구실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R&D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이럴 때 50%를 또 회사가 현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게 홍콩 정부에서 매칭을 하여 최대 1,00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6억 원까지 최대 2년간 펀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그 IP는 회사가 가져가고요. 정부 기여금 회수 조건이라든지 R&D 결과물이 상용화됐을 때 그 이익을 정부나 다른 기관에게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적격한 그 퀄리파이된 R&D 비용에 대해서 첫 200만 홍콩 달러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300%, 그 이후에는 200%까지 공제를 해주어서 세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또 홍콩 현지 인재를 고용할 경우에는 석사는 하나로 약 350만 원, 박사는 약 45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홍콩 정부는 이렇듯 연구 비용 지원, 세금 감면, 특허 출원 보조금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 사업과 사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홍콩 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연구개발 환경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Greater Bay Area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광하오 대망구는 중국의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 그리고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은 이제 거대 광역 경제권을 뜻합니다. 이제 외는 광동성, 강은 홍콩, 아오는 마카오를 각각 뜻하고요. 대망구는 대형 연안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Greater Bay Area는 세계 3대 항만 경제권이죠. 뉴욕, 샌프란시스코, 도쿄에 필적할 만한 자원, 경제 규모, 입지적 강점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구는 8,600만 명, GDP 규모는 1.6조 달러에 달하는 떠오르는 중국의 경제의 심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둥성의 세계적인 연구개발과 제조 인프라, 또 홍콩의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 마카오의 이런 휴양, 관광, 엔터테인먼트 환경이 결합되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항하겠다는 그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이자 혁신 경제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홍콩과 중국 본토가 인프라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저우, 심천, 홍콩 고속열차 개통이라든지 홍콩, 마카오, 주하이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하오 대교 건설 등 물리적으로도 이제 쉽게 GBA 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GDP 인구 교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는데요. 홍콩은 2022년 1월 RCEP 정식 가입을 신청을 했고요.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가입이 완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CEP의 주요 영향으로 RCEP이 발효된 이후에 중국 정부가 회원국들과의 수입 관세의 90% 이상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고 또 홍콩이 RCEP에 성공적으로 가입을 하면 중요한 이런 무역 대상국인 한국과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물류, 금융, 지식재산권 등 분야의 교육 협력, 또 공급망 연계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홍콩투자청 한국대표부가 지원해서 홍콩에 진출한 그 한국 기업들 일부를 넣어보았습니다. 다들 잘 아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요,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해외 사업부에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홍콩 번호를 알려줍니다. 아모레퍼시픽 홍콩 법인에서 홍콩 중화권만 관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홍콩 법인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홍콩에서 국제적인 그런 사업 매니징이 가능하다는 그런 증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클로 버추얼 패션은 그 3D 의상 디자인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2017년 3월에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패션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홍콩 시장에 진출을 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또 중국 내륙 광둥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지리적 이점이 홍콩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클로 버추얼을 홍보하고 또 비즈니스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 계약한 기업 90% 이상이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어서 홍콩의 디자인팀 그리고 또 본토의 공장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형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11월 기준 홍콩에서 고용 인원이 17명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법인도 최근에 설립을 했는데 홍콩 법인에서 인도네시아 사업까지도 모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탈로스 메디컬 테크놀로지의 경우 2020년 10월 홍콩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홍콩 과학기술원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지금 현재 홍콩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에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을 때 홍콩 과기원에 입주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이런 그 엑셀러레이팅 과정 선정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콩 과기원은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고 나니 이곳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뭐 방대한 자료, 정보를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연구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제 매우 만족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었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는 핀테크 기업이고 2021년 홍콩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의 경우 그 법인장님이 저희 홍콩 투자청과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Francis Kisak Oh, the CEO of the Craft Technologies APEC Limited. First time I came to Hong Kong was 12 years ago, 2010. Back then I thought I'd probably stay in Hong Kong for just 1 to 2 years and probably go back to Korea, but I stayed here for 12 straight years and enjoying my life in Hong Kong. Our company is an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ed the fintech company, or a bit more specifically is an investech company. The fintech typically requires two prerequisite. First is the technology or the product idea, and second is big enough market for tapping that ideas into the actual business cases. Hong Kong has been very well known the global city, and at the same time Hong Kong always has been working the great gateway to either to the mainland China or to the world. We setting up our company here in Hong Kong is trying to expand and accelerate the business development in the Asia regional and including a little bit of the global level. Hong Kong has a very well-designed infrastructure in terms of the regulation-wise or the legal structure. The whole system is definitely supporting for someone like us who are looking into the fintech opportunity.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Hong Kong people that I believe, like are very entrepreneurial and open for the new interesting item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just neighbor of the Shenzhen city, which is the Silicon Valley of the China. And that ample amount of talent is also giving the great flexibility, setting up the IT FinTech Center or the IT Research Center for the FinTech company perspective. I graduated the MBA courses in 2019 fro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Around half of my course was from the Hong Kong, the Greater Bay Area as well, and also the mix from the West and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It's very well mixed and well diversified. I know a lot of the people start to choose their MBA program outside of Asia, especially go to US or UK. Most of the Asian people, including myself, we will probably return back to the Asia and the building of the businesses. For that perspective, having the world-class MBA in Hong Kong is definitely makes sense instead of spend my time outside of Hong Kong, isolating me from my connection in Asia. First, I arrived in Hong Kong 2010. And I was alone. Right now my family has a number 4. Hong Kong itself is also giving adventures and excitement for our families. On the weekend I spend my time with kids to hiking around, visiting some small village in the Lantau Island, the Muyong. There's a great pizza, the place there, and also the seafood market is super. When I first arrived in Hong Kong, this city is a really convenient city for the foreigners or the aliens to stay here. It's well designed and very open for the visitors or foreigners to land it in. Even though I'm moving outside of my home country, I have felt comfort to living in Hong Kong. The working in Hong Kong will help you to open your eyes and also give you a chance to transforming yourself into the global assets. So if you already have a chance to work in Hong Kong or think about opening up your own business in Hong Kong, highly recommend it. My last word, give it a try.
네, 이제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체 설립의 전반적인 그런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작성해 모은 차트입니다. 순서가 홍콩 법인 설립, 비자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은 주로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이 형태 중에 하나로 진출합니다. 자본금에 제한이 없고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데는 사실 하루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비자 발급에서는 크게 두 개의 비자로 나뉘는데 인베스트먼트 비자는 소위 투자자 비자로 투자가 홍콩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서 비자를 발급을 하고 또 프로젝트의 시기와 규모, 구체성, 이런 투자 규모, 또 총 고용 예정 인원, 홍콩 타겟 섹터에 해당되는 분야로의 투자인지의 여부, 과거의 사업 연역을 토대로 판단하여 비자 발급이 결정됩니다. 본인 포함 가족 모두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요. 다만 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플로이먼트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요. 홍콩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당 인력을 홍콩 내에서 찾지 못해서 이를 해외에서 영입하는 개념으로 비자 발급의 정당성 충족이 필요하고 또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력, 회사에서의 경력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자를 발급합니다. 은행 구자를 최근에 홍콩에서 여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불법적인 루트가 걸리면 은행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자 개설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홍콩에 가서 법인 구자를 열 때 대면 인터뷰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 은행 구자 개설이 시급하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들이 대부분 홍콩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통해 먼저 계좌를 열고 그 후에 홍콩이나 중국은행 계좌를 열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재 홍콩에는 최저시급이 있습니다. 입주 내니 이모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무직들은 또 5월 1일부터 시급이 홍콩 40달러로 40 홍콩 달러로 인상될 예정인데 하나로 하면 약 6, 7천 원 정도입니다. 또 정부가 규제하는 근무 시간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이제 상호 계약,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또 현지 채용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 최근 한국 기업의 동향을 보면 주로 HR 업체를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채용 플랫폼에 직접 채용 공고를 올려서 홍콩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자면 해외 기업의 홍콩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저희는 홍콩 투자청 한국 대표부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홍콩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자료,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며 대외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이게 저희의 또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를 귀찮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들로는 홍콩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홍콩 유관기관들에 대한 소개, 또 홍콩 진출 시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비자 발급이나 가족 이주에 대한 조언도 자문도 드릴 수 있고요. 홍콩 내 가능한 인큐베이터, 사무실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출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있어서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은 저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행사에 초대도 드리고 또 무료 PR 서비스가 있어서 저희 홍콩 투자청과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신문 뉴스레터, 인터넷 그리고 오프라인 페이퍼로 된 뉴스레터에 이 기업이 홍콩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무료로 전 세계 홍보해드리는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투자청은 해외에 여러 지부가 있고요. 이번 영상은 Hong Kong, a city of opportunity. 저희는 홍콩 투자청 한국 대표부이고 서영호 대표님하고 저 이렇게 둘이 실무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은 코트라 빌딩 영곡동 사거리 현대차 바로 건너편에 코트라 바로 옆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질문이 있으실 경우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지금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만약 홍콩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 매출이 발생하면 그걸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가요? 예. 이거는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Q&A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사업 매출이 발생하면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지. 네, 홍콩은 금융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외환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 이익에 대한 걸 한국으로 가져가는 건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럼 홍콩에서 현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나요?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 있는 많은 자금이 전에는 이제 주로 서구권, 영국이나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자금이 많이 홍콩에 들어와서 운영이 됐다 보면 지금도 그 자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중국 자금도 지금 많이 홍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는 많은 자금 중에 홍콩을 통해 들어오는 자금의 많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중국 자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 드려보면 이거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투자금이 홍콩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제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라이센스를 받을 때 그 회사의 어떤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떤 요구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은행 투자를 어려운 거 있어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홍콩으로 가는 국내 직항이 있죠. 얼마나 자주 있나요? 최근에 그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다 오픈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 캐테고리 같은 경우 하루에 4편 지금 다시 오픈한 거니까 대한항공도 준비를 했고요. 그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하면 그 단일 도시 기준으로 하면 홍콩이 취항하는 그 편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었어요. 많았었다는 거죠. 네. 하루에 20편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거의 20편까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한 11편, 12편 정도 되고 홍콩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취항하는 그 편수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싱가포르하고 홍콩을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3시간 반이면 거든요. 아침 비행기로 가면 점심 때 이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오후에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사고를 하실 수도 있고 저녁 비행기로 또 오면 원데이 트립으로 가서 미팅 2-3개 하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반대로 싱가포르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무래도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싱가포르의 장점이 이제 또 많은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세안이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싱가포르이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쪽 중화권, 대만이라든지 중국 사업을 연계해 주시면 홍콩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홍콩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게 완전 해소됐다고 봐도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지난 한 2-3년 동안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 답은 이제 제가 홍콩 정부를 위해서 일해서라기보다도 홍콩에 혹시 정치하러 가실 거면 절대 가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요. 혹시 사업하러 가시는 거라면 10년 전, 20년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러 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뭔가 바뀐 게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에 가서 정치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지 마시라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혹시 없으시면 뭐 이대로 마치도록 하고 혹시나 명함 교환하실 분 가서 인사하시고 명함 교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언제든 연락드리고요. 특히 이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 협회 통해서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편하게
다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홍콩투자청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